네, 안녕하세요. 조선을 담당하는 대형 멘토 황대근입니다. 자, 오늘도 현대 미포조선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24년 2분기부터 이 빠른 턴 어라운드를 바탕으로 높은 실적 개선세를 보여줄 현대 미포조선. 오늘 그리고 앞으로의 주가 방향성은 또 어떻게 될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분석하기 전에 이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린다면 저희 데이업 채널 그리고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구독 같은 부분이 시청자의 1%밖에 되지 않은 상황인데 이 제가 많이 부족해서 생긴 결과지만 한 번씩만 도와주셔서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 더 힘을 내서 좋은 영상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이제 현대 미포조선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현대 미포조선 같은 경우 이 3분기 실적은 매출액 9,938억, 또 영업적자 78억을 기록을 하면서 이 추정치 대비해서 이 매출액은 부합을 하였다. 자, 하지만 영업이익은 하회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이러한 실적의 수치는 큰 악재로 보지 않고 있는데, 자, 이 부분은 이 계절적 요인으로 인해서 이 조업일수 하락의 영향으로 받았기 때문에 이 매출액이 감소했지만 이 부분은 일시적인 현상일 가능성이 있다. 자, 이렇게 볼 수 있고, 자,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이 공정 안정화의 영향으로 이 전분기 대비해서 이 적자 폭이 감소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자, 영업이익 측면은 개선된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 현대 미포조선을 주목을 하고 있는데 21년 이 수주한 저선가 물량이 23년 4분기 실적에 반영이 되면서 이 저선가 물량 대부분이 인도 완료될 예정으로 자, 흑자 전환으로 바뀌면서 24년 하반기의 경우 이 수주장고 내 이 선박은 고선가, 컨테이너선, LPG선, 자 그리고 PC선 세 개의 타입으로 공정 효율화가 가능해진다라는 점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탱커선 같은 경우 이 전쟁 여파 또 그로 인한 탱커선 이동 거리의 비효율화에 따라서 이 톤마일 상승이 됐다. 자, 그리고 탱커선의 시황이 좋아지고 있다. 자, 하지만 이 탱커선 수주량은 아직 부족한 상황입니다. 실제로 올해 1월부터 9월 이 누적 기준 탱커선 이 글로벌 발주량은 전년 대비 274.3% 증가한 만큼 자, 이러한 추세를 바탕으로 내년 역시 이 탱커선 발주는 이어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국이 이 빠른 납기 그리고 저선가 입찰로 이 탱커선 수주를 독식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수에즈 막스급 혹은 이 대형선 같은 경우 중국의 경쟁력이 강하지만 LR2부터 이 MR급의 중형 탱커선 같은 경우 이 중국보다 국내 조선사가 이 슬롯에 여유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대 미포조선 같은 경우 이 중소형 탱커선의 발주 이 지속화가 되면서 이 탱커 시황 호조로 인한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흥미있는 기사가 나왔는데 바로 컨테이너선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리면 이 중국의 저가 공세로 인해서 이 컨테이너선을 포기할 것이냐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이 대표적으로 하나오션 같은 경우 이 컨테이너 이 수주 영업을 중단했고 자, 이 부분은 중국 때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가격 경쟁력에서 밀렸다라고 볼 수 있고 지금까지 이 컨테이너선은 이 캐시카우의 역할을 했지만 자, 이제는 수익으로 연결시키기가 힘들어졌고 이 LNG 선박과 비교를 했을 때 큰 마진을 낼 수 없기 때문에 현재 같은 현대 계열사죠. 현대중공업 역시 이 고부가가치 선박으로 이 도크를 채우려고 노력한다. 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컨테이너 중에서도 이 부가가치가 높은 이 하이브리드 추진선의 영업이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 전반적으로 이 저가 수주는 중국에게 내주면서 이 고수익 선박을 수주하는 이 선별 수주 전략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현대 미포조선의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는 유가적인 측면 역시 도움을 줘야 되는데 자, 유가의 경우 현재 이 중동의 정세 불안과 이 미국의 원유 재고 증가로 인해서 혼조세를 보이며 변동폭이 큰 상황입니다. 자, 유가의 지속적인 이 상승 흐름이 발생하게 되면 자, 이 부분은 당연히 현대 미포조선의 이 주가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국제 유가의 동향 계속해서 추적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차트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죠. 자, 1월 2일을 기점으로 현재 하락하면서 21선 상에 위치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현재 구간은 매물대가 많지 않기 때문에 하락하게 된다면 강하게 하락을 하면서 61선 구간까지 하방 압력을 받다가 지지를 받을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결국에 24년 하반기 이 수주장고 내에서 이 선박이 고선가 컨테이너선 또 LPG선 그리고 PC선과 같이 이 세 개 타입으로 공정 효율화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이 관련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자, 2분기부터 상승 모멘텀을 강하게 받을 수 있다. 이 점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매크로 동향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조선주 같은 경우는 매크로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기 때문에 오늘 국제유가 같은 경우는 좀 더 자세하게 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까지 시장의 흐름은 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선반영이 되면서 상승세를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이 분위기가 바뀔 수 있는 변곡점의 위치에 있는 상황인데 12월 이 비농업 고용 지표를 보게 된다면 시장 예상치를 크게 상향하면서 이 노동시장의 강세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런 강한 고용 지표가 나오게 된다면 시장은 금리 인하 시기가 늦게 올 수 있다라는 심리가 반영이 되면서 전체적인 증시 하방에 압력을 줄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CPI가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데 이 전월 그리고 전년 대비 상승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12월 CPI가 예상 수준대로 발표가 된다면 이 3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더욱 낮아질 수 있고 또 패드 워치에 따르면 3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66%이 수준으로 보고 있었는데 자, 이 부분은 일주일 전 88.5%에 비해서 크게 낮아진 수치입니다. 자, 그래서 전반적으로 CPI 결과 이 발표 이후에 이 3월 금리 인하 이 부분의 기대감이 더 낮아진다면 주식 시장은 일정 수준의 이 되돌림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점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국제유가 같은 경우 이 계속되는 중동의 리스크로 인한 상승 모멘텀 그리고 이 미국의 원유 재고 상승으로 인한 공급 증가, 자, 그로 인한 하방 압력으로 인해서 변동성이 큰 상황입니다. 자, 결국에 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더 강하게 작용할수록 자, 유가는 상방 압력을 더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24년 이 유가의 동향은 어떻게 될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24년의 경우 이 국제유가는 보편적으로 상승할 것이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자, 23년에 비해서 이 수급이 타이트해지면서 자, 유가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자, 중국 경기 부양 효과가 가시화되고 이 금리 인하로 인해 이 투기 자금이 유입이 된다면 더욱 가파르게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하지만 유가가 하락하게 된다면 이 산유국의 생산 경쟁이 재개가 되면서 자, 공급이 늘어난 그 요인과 또 미국의 원유 재고 상승이 발생하게 되면 이 공급 측면에서 늘어난 유가가 하락할 수 있다라는 점 말씀드릴 수 있고 이 결국 유가의 상승이 나오면 현대 미포조선 역시 이 중장기 상승 모멘텀이 더 강력해질 수 있다라는 점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현대 미포조선에 대한 영상이었는데 이번 시간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시 한번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